참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여야 이 대통령과 여야 어떤 대표 간의 만남 이거는 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이 국회를 존중하고 또 국회의 입법을 도움을 요청하는 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 시작을 했고 또 임기 마지막도 또 여소야대 시작을 했어요. 그만큼 좀 위대한 소통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 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미국의 대통령들 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야당 의원들의 소통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안 통과가 중요하거든요.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이 회담은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이제부터 정치를 좀 하겠다라는 것의 첫 번째 스타트, 즉 앞으로 남은 3년이라는 임기 동안의 어떤 방향을 정할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오늘의 회담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두 분이 이제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회담이 시작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진짜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웃고 계셔도 웃는 게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만났으니까 지금 시간이 3시 14분이니까 1시간 정도 이제 하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직 끝났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조금 있으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으며 분위기는 어땠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가 많이 나오겠죠. 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제1야당 당수하고 제1야당 대표하고 수시로 만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하고 그렇게 네. 해야 되는 거다. 그럼 모든 여기에 대해서 그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제1야당, 뭐 제2야당, 곧 제2야당이 되는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변태적인 정당 좀 아니겠습니까? 비정상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어야 될 것 같다. 전 정상화되어야 한다. 그날이 언제 올까? 네. 그날을 기다려야 되겠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다시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야당이 좀 정상적인 야당이라는 게 뭐냐면 이 대표가 또 어떤 뭐 다른 어떤 이 형사적인 문제나 이런 게 없는 분, 뭐 이런 분이 들어섰다면 아마 진작에 열렸을 겁니다. 그럼요. 그죠? 네. 그렇게 열렸을 텐데 문제는 그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뭐 등등으로 인해서 또 대북 송금까지 거의 뭐 수사와 재판 이게 계속적으로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이 바로 대선 지고 난 다음에 뭐 잠시 집에 있다가 바로 8월 달에 전당대회 나와서 당대표가 됐잖아요.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와서 당선되고 또 전당대회 나오고.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야당 대표가 과연 인정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어쨌거나 지금 다시 이제 영장도 기각되고 하면서 뭐 다시 부활하고 단식하고 참 그 과정이 보면 이게 사실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잖아요. 네네. 거의 이재명 1인의 방탄을 위한 지난 2년간의 시간을 보낸 정당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내부가 정리가 안 되고 내부에서 끊임없이 이제 또 비명계와 이제 친명계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이게 누구한테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면 자칫 또 이 이제 비명계라든지 이런데 또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아마 회담을 이제 꺼내는 것인데 어쨌건 이번 총선의 결과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시금 이 이재명 대표 체제를 뭐 인정한 꼴이 아니었겠습니까? 네네.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도 사실은 이 회담 자체를 안 할 수 없는 그럼 뭐 일단 또 이 의석 구조로 보면 192대 108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결국 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일단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그동안 했지만 소통을 강화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정책 의도는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 준비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뭐 처음에 굉장히 뭐 거의 항복 문서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갑자기 본인이 하겠다라고 딱 돌아서면서 오늘 면담을 이루어졌잖아요. 이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오늘의 회담을 임하는 사실 근본적 이유, 근본적인 어떤 초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 2년 동안에 제1당 대표로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네. 뭐 단식한 거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계속 그 뭐라 그럴까 그거 했던 기억이 나고 그 네. 방탄했던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공천 파동했던 기억이 나고 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법적인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1당 대표라고 하는 자리를 이용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3년 동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하고 어떻게든 재판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게 최우선이지. 뭐 우리나라 뭐 그다음에 민주당 정상화시키고 이런 것들에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 범야권이 192석이 됐고 민주당이 175석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의석수를 그렇게 몰아줬는가? 네네. 전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다가 표를 준 거지. 네.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표를 준 사람 제 주위에 뭐 제 주위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상대적으로 아 그래도 여기 그 민주당에다가 그 정부에다가 조금 뭐 워닝을 주는 게 필요하다. 네. 그래가지고 표를 준 거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가 있었습니까? 뭐 이종섭 대사건도 있었고 대파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의료개혁 뭐 그런 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에이 뭐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그다음 어차피 정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으니까. 그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온갖 사법 리스크를 다 용인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만나서 저렇게 사진을 찍어야 아 내가 거의 대통령과 유사한 그 입법부 여의도 대통령이다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의도 대통령인데 어떻게 사법부에서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한 그런 모습을 일반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앞으로 계속 있을 재판에서도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이제는 만나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순간 할 거는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고 그래가지고 아 못 만나겠다 그러면 뭐 윤 대통령 입장에서 땡큐죠.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급하게라도 오늘 만나야 되겠다.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제 그야말로 개인적인 뇌피셜인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시간 질질 끌고 있는 사이에 그 조국 대표 그냥 먼저 만나 주겠다. 라고 해버리면 이재명 대표 위상이 네. 조국급으로 확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또 막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여러 가지 것들 뭐 그 종합해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은 내일은 또 대통령하고 면담할 수도 없어요. 뭐 재판 가야 되잖아요. 내일 그죠? 재판 가야 되니까 그러면 모레는 5월 1일인데 그러면 이제 5월 넘어가 가지고 또 이렇게 한다라고 한 것보다는 그래도 4월 중으로 만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만나는 게 모양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도 또 재판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고르고 골라서 오늘이 된 것이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여러분도 운전해 보셨습니까? 차를 몰아보면 이제 이 연료 게이지가 내려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빨간색이 나옵니다. 빨리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으세요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런 차를 타고 멀리 갈 수는 없잖아요. 빨리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금 일단 이 게이지에 빨간 등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다시금 어디 주유소 가서 지금 이 기름을 넣어야 또 멀리 갈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국면이에요. 근데 아유 뭐 괜찮아 그냥 가보자 뭐 무조건 가. 그러다가 이제 가다가 중간에 그냥 차가 톡 서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 기름을 넣을 수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이런 전략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국회 구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야당이 저렇게 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문제는 바로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국민들이 힘을 주면 또 가서 기름을 또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 저는 그것들을 지금 대통령실에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일단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주 갤럽 기준으로 해서 19%가 나왔습니다. 19%는 거의 뭐 몇 킬로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걸 높여야 됩니다. 높이면 어떻게 했냐? 지금 이제 지난번 그 토론에서 나왔지만 그 아마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불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즉 방향성에 대한 불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정부 해왔던 원전 정상화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다 많이 동의를 하시잖아요. 문제는 정치라는 건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저는 문제가 생겼다고 봐요. 그러면 대통령이 국민들과 함께 뭔가 소통하고 국민들에게 공감하는 것들 저는 그런 활동들을 좀 더 한다고 그러면 저는 국민들이 서서히 마음을 좀 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열어야 그래도 국민들이 아유 윤석열 정부 3년 남았는데 한 번 더 하게 해주자, 좀 더 힘을 주자라고 이제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스타일을 확 바꿔야 됩니다. 대통령실 속도가 너무 늦습니다. 지금 뭐 벌써 정진석 좀 뭐 비서실장 뭐 했지만 그 이후에 이 속도가 보면 빨리 조직 개편이라든지 인선이라든지 이런 걸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야 돼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의 어떤 이 환기를 시켜야 돼요. 이제 그걸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국민과의 어떤 소통을 자주 해야 됩니다. 지금 5월 10일 날 이제 취임 때 그때 뭐 기자회견 아직 뭐 안 정해질 것 같지 하지만 어쨌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자주 설명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그 민희진이라는 대표가 있습니다. 그 뉴진스라는 그룹에 거기 이제 뭐 하는 그 사장인데 그게 뭐 BTS 거기에 뭐 논쟁이 생겼잖아요. 논쟁이 생겨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말이에요. 그냥 모자 하나에 티 하나 입고 나와서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막 해버렸어요. 막 쏟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요. 처음에는 야 저게 뭐지? 완전히 뭐 욕설하고 막 그러네 했는데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국민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솔직하네. 야 그래도 진심 있는 이야기를 하네 하면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어 버렸어요.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갖춰지고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은 솔직한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대통령이 정말 한 시간, 2시간 솔직하게 정말 국민들하고 대화하고 소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국민들은요. 아 그렇구나. 대통령이 그래서 좀 힘들었구나. 라는 거를 저는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정권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가 가려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도 있어야 되고 그래, 배터리도 그다음에 이제 있어야죠. 배터리도 있어야 되고 기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총선에서 의석수가 기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때 기름을 만땅 넣었어야 그래야지 이제 대통령이 마음 놓고 지금 가야 될 길이 뭐 500km, 1000km인데 네. 그럼 기름이 충분히 그냥 그 기름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름을 이번 총선에서 넣었어야 됐는데 제대로 못 넣었어요. 3분의 1밖에 넣지 못한 거예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뭐라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배터리가 완전히 완충이라도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충전하는 건 무엇이냐? 지지율이라고 생각을 네네. 하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175석 가지고 있고 범야권이 192석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24%에서 50%, 60% 이렇게 올라가면 네. 그러면은 민주당이 그렇게 야당이 이렇게 의석 많다고 해가지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거를 저지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이라도 지지율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지지율이 높아지려면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소통을 해야 되고. 근데 지지율을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 어렵지 않느냐? 지금 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요구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조금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너무나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적으로 이화영 부지사 건만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그 수원지검 검찰청 안에서 연어회 먹었다고 소주 마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후지부지하면서 직권남용죄로 고발도 못하면서 형집행법 위반죄로 뭐 고발했다라고 했는데 교정시설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네. 이런 식으로 175석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랑 똑같냐면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183석 가지고 정권 뺏긴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만 잘하면 제 생각에는 지지율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무지무지 중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해보면 우리 정 변호사님 공부를 잘하셨겠지만 이게 성적 떨어지는 거는요 금방 떨어지는데 올리려고 그러면요 몇 배를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또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성적이 올라가거든요. 무작정 그냥 시간만 오래 잡고 있다고 해서 이게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대통령께서 이제 많은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지만 뭔가 이제 좀 마음을 좀 바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도 중요하고 그 다음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빨리 한동훈 전 위원장과 저는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요. 보수층들이 지금 마음이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뭐 한동훈 위원장 뭐 쫓아내자.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정말 선거 때 열심히 하고 했는데 또 한동훈 위원장 보수의 그래도 대선 후보 중에 한 명 아니냐. 지켜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 뭐 어벤져스 건 말씀드렸지만 어쨌건 우리의 어떤 자산은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뭐 국민의 어떤 당원들이 누구를 선택하든지 간에 한 사람을 더 예를 들어서 밟아버리면 누구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국 우리가 이 한동훈 위원장을 그래도 인정해주고 본인의 어떤 면에서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저는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요 이 보수 지지층들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40대, 50대, 30대 이게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구력이 있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그걸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마음에 아유 안 된다고 뭐 택도 없어 뭐 치워 뭐 우리끼리 그냥 할게 그냥 우리끼리 맨날 뭐 가서 그냥 저 집회만 하고 할게 이러다가는요 정말 이제 나중에 소멸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정말 지키는 게 뭔지 그냥 지키는 건 안 되거든요. 정말 효과적으로 정말 이 지킬 수 있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저는 일단 보수층들마저 좀 뭉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나서야 되느냐? 저는 윤 대통령이 좀 나서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계속 집권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한동훈 위원장도 본인도 마음을 열어야 되지만 우선 지금 대통령이 어쩌면 대통령이시니까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인 좀 저는 제스처를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손을 잡아줘야 그래야 우리 보수층들이 그래도 마음에 어떤 좀 안심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총선 동안에 대권놀이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막 전국 뛰어다니면서 목 터져라 나 대통령 뽑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 생각에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뛰어다녔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네.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이겨도 그 과실을 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이번에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에 뛰어든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 진정성을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지금 대통령이 누구라고 해도 집권 2년 차 때 총선은 심판 선거 중간 심판적인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전략은 뭐 이어야 하냐? 이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뒤로 잠깐 숨고 그 다음에 그 한동훈, 이재명 그 구도로 갔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선거 공학적으로, 선거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러면 대통령이 심판받아야지. 대통령이 없으면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도 심판받아야지. 이렇게 되지만 네. 이재명 대표보다 더 사법적 리스크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번 선거는요. 정권 2년차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야당 독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이 됐었을 거라고요.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한동훈 이재명 프레임으로 가니까 국민의힘이 뭐 장성민 후보 같은 경우는 160석, 그다음 뭐 최병천 소장 같은 경우에 뭐 170석,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랬는데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건 프레임이 뭐냐? 한동훈은 윤석열 아바타다. 한동훈은 윤석열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야말로 이제 꼭두각시 장난감에 불과하다. 그래야지 한동훈이 눈에 보여도 한동훈 뒤에 어른어른 거리는 대통령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안 맥혔잖아요. 네. 그게 안 맥히니까 국민의힘이 압승할 수도 있겠다. 지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구도가 흔들흔들 깨지면서 거기 그 와중에 조국이 이제 조국 혁신당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와 같은 아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식으로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사고방식을 해야지 다 지나간 다음에 이거는 누구 책임이 이건 누구 때문이고 그렇게 백날 이야기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요. 다음번 그 뭐 지방선거 대선 뭐 이런 데에서도 오히려 더 마이너스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책임 소재만 따지고 자꾸 그러면 이거 뭐 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뒤 지방선거가 왜 중요하냐면 그나마 지난 지방선거 때 지방조직, 지방의원들, 그다음에 구청장, 시장들 국민의힘이 많이 확보를 해서 나름대로 이제 탄탄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만약 잃어버리면 진짜 대선 끝납니다. 못 하거든요. 그게 교두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제가 이렇게 국민의힘 상황을 보니까 진짜 국민의힘의 후보가 나서겠다는 젊은이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뭐 키워주고 이런 게 너무 없어요. 진짜 이게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이 그나마 뭔가 해보겠다고 나서는데 다 그냥 커트해버리고 뭐 이렇게 키워주지도 않고 이래버려요. 지금 2년 뒤에 지방선거에 뛸 수 있는 후보가 과연 있습니까? 국민의힘에? 그걸 지금부터라도 키워야 돼요. 특히 30대, 40대 후보들을 꽤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금 뭐 비대위 뭐라 그러고 뭐 이야기하는데 지금 뭐 영남 의원들 일부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영남 무시하냐고 그러는데 언제 영남 무시했습니까? 그 본인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 본인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지금도요. 아직 서울 안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국민의힘이 다음에 어떤 정치적 리더들을 시의원, 구의원들을 좀 육성하고 키우고 준비시키고 이거 2년 너무 짧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고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에 들어가야 되고 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좀 솔직히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속도가 너무 늦어요. 뭘 이게 딱 한 대 맞으면 아유 좀 빨리 움직이고 뭐 이렇게 좀 빨리빨리 고치고 뭘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마음속에 제가 뭐 요즘 막 그냥 좀 화병이 제가 이거 뭐 모르겠으면 대구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질이 급해서 저 생각 같으면 그냥 하루에 확 빨리 결정을 내릴 텐데 이거 뭐 비서실장도 한 일주일 그다음에 뭐 수석실 만든다고 그러는데 계속 이야기만 나오고 만들진 안 하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결정을 좀 빨리빨리 내려줘야 움직임도 빨리빨리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빨리빨리 배치해야지. 아니 뭘 그렇게 고민할 게 있어요. 네. 고민한다고 뭐 좋은 것도 아니 뭐 고민해서 좋은 거 나오면 모르겠는데 고민해봤자 뭐 좋은 거 나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 뭐 저는 충청도라 뭐 그렇게까지 조급하지는 않는데 근데 옛말에 장고 끝에 악수라고 네.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결단하고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사람이 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 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그냥 시키면 주위에 잘할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빨리 결심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의힘도 빨리 정비가 돼야 그래야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그러면 대통령, 뭐 대법원장, 뭐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 그 걱정해주고 국민들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지. 국민들이 이렇게 높은 분들 걱정하는 그런 나라가 정상이겠습니까? 진짜 말이에요. 저는 어쨌든 좀 빨리빨리 이렇게 그 충청도 사람이 저도 지금은 이제 좀 조급해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매일 저희들 이제 오셔서 뭐 걱정하시고 하는데 제가 요즘 이 국민의힘 인사들 만나보면요. 제가 막 우라통이 터져요. 이렇게 지지자들과 그래도 이 정말 보수를 재건해야 되겠다는 분들은 정말 안달이 나고 잠이 안 오는데 그 당사자들은 보니까요. 별로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가 않아요. 참 그걸 보면 정말 이 충격파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회초리를 때리면 아야라고 하고 뭐 팍 움직여야 되는데 때려도 뭐 맞는 둥 마는 둥 뭐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많이 맞았잖아요. 네. 그러면 딱 맞으면 아픈 척하면서 이렇게 막 그런 사람은 선생님이 한 대 더 때리려다가도 아 그렇죠. 그러는데 네. 아픈데도 꾹꾹 참고 매를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예 대통령도 요번에 좀 이렇게 호되게 맞았으면 네. 그럼 좀 아픈 그런 신용이라도 좀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안하다 뭐 그런 말씀 그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네. 저는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요즘 제가 보면요 이렇게 이 뭐 많은 외국의 정치인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특히 이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선제적으로 사과를 많이 했어요.
뭐 상대방이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미 사과했어요. 또 이미 조치를 취했어. 그럼 상대방이 공격을 못 합니다. 사과가 저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완벽한 대통령이 있어요? 어떻게 100%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과라는 게 국민들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사과하면 지지율이 떨어져요? 아니 지지율 지금 더 이상 떨어질 때가 어디 있습니까? 사과한다고 뭐 지지율 떨어지고 이런 지금 생각들을 이 용산에 계신 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들은요 사과하면 그래 한 번 더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사과 안 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인지상정입니다. 상대방이 뭘 했을 때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또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또 마음이 풀어지거든요. 왜 그거를 이 인지상정인데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사과는요. 사실은 자신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자신 없으면 사과 못 합니다. 자신 없으면 도망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의연한 그다음에 그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대했던 게 뭡니까? 윤석열 다움 같은 것들 기대했잖아요. 네. 당당하고 공정하고 상식적이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고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좀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